지금 이제 도현이가 영상 봐야 되는데 우선은 서준이가 그냥 EBS 원래 거 본 교재 거에서 4강 2번 거에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도현이도 한번 수능 특강 4강에서 exercise 2 한번 펴놓고 그리고 나서 영상 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본 교재로 따지면은 중간인 것 같고요. 중간. 내 걸로 따지면은 요 화면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화면상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 그래서 여기 이제 what이 이렇게 있거든. 그 이 what이 도대체 뭐에 의해서 이제 what이 생길 거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우선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what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동전무, 동사가 오거나 전치사가 오거나 아무것도 못 온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여기 오브라고 전치사가 이제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이제 뒤에가 조금 헷갈린더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they discover or think they know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제 요 얘기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what they discover 그들이 발견한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r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병렬이 어떻게 되느냐? discover과 think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 그리고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they discover 그들이 발견한 것. and they think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되시겠어? 네, 엄연히 따지면 they discover 이거는 그냥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걸리는 경우 they think 있죠. 이렇게 걸리는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they와 think로 걸려 있는 경우 이렇게 걸릴 때는 얘는 사실상 삽입절이라고 봐주는 게 맞아. 이게 없더라도 사실은 그들이 발견한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they think로 묶일 때는 그냥 삽입절이라고 봐도 좋다. 요거 되시겠어요? 됐어? 오케이? 또 질문하시고. 그 왓절에 네. 데이노가 왓절이 선행사인가요? 다시. 왓절의 선행사라는 게 뭔 말하고 싶은 거야? 그 what they discover what they discover 까지가 선행사인가요? 선행사냐는 게 뭔 말이야? 대시 어. 뭐예요? 아, 얘는 명사절에 대해 우리 이렇게 쓰는 거 그냥. 아이씨. 우리 이렇게 쓰잖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을. 요렇게 쓰일 때 쓰이는 접속사들,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근데 알지만 요 명사절의 접속사들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냥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목조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what은 뒤에가 어때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해야 되니까 discover에 대한 목적어도 없고 know에 대한 목적어도 없는 불완전절이어서 what이 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요렇게. 원래는 원문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요 and 병렬인데 주어 반복되니까 they 그냥 생략한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아까 말한 대로 명사절의 that이니까 지금 생략한 것이고. 됐어? 근데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이 전체라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원래 없었어도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 어쨌든 결론은 뒤에 discover에 대한 목적어와 think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절이어서 what을 썼다. 됐어요? 오케이?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뭐 관계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만 살짝 한번 해보면, 자, 관계사는 아주 크게 구분을 하면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고 복합관계사라는 거 세 개가 있어.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의 that, 관계대명사의 which,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om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 how, when, where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고요. 복합관계사라는 건 뭐야? 복합관계사라는 것은 우리 왜 가끔 보다 보면 의문사 뒤에다가 ever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 뭐 whatever, however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걸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엄연하게 따지면 관계사는 총 이렇게 세 개야, 세 개.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여기다가 하나를 붙여. 누구를 붙이냐면 what을 붙이는 거야. what. 그래서 what이라는 애는 뭐 원래 영어권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본식 영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법 체계가 다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영미권에서는 what이라는 걸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의문사로서의 what이냐 관계대명사로서의 what이냐라는 걸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는 좀 구분을 하는 편이야. 이거를 이제 니네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 아니. 에이, 왜 이래?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배우곤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어쨌든 관계사라는 건 종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요 위에 있는 애들. 자, 오늘은 얘랑 얘는 얘기 안 해. 지금은 우선 이것만 얘기할 거야. 우리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 수식이다라는 말을 니네가 많이 씁니다. 선행사 수식. 그냥 외우는 거야. 선행사 수식.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말로 그냥 하고 있어. 근데 엄연하게 따지면 얘들아,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선행사를 설명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행사가 어떻다라는 거를 설명한다라는 게 더 포인트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될 첫 번째가 도대체 선행사가 뭐냐라는 걸 아셔야 돼. 보통은 니네가 어떻게 해오냐면은, 자,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관계사의 꾸밈을 받는 말 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옵니다. 근데 뭐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 관계사절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말. 뭔 얘기냐?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복잡하게 가지 마. 뭐 할까요? 이렇게 해볼게. I know the car. 나 저 자동차 알아. Which he bought. 그거 그 남자가 산 거야.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물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고요. 얘를 관계사절로 볼 때 이거에 꾸밈을 받는 말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지금 이 뒤에가 완성이 되려면 어차피 bought 자체가 타동사니까 그가 구입했다로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완성이 되려면 이 뒤에 그가 구입한 대상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게 the car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내가 말하는 선행사라는 건 이걸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 있으면 명사 이 개념으로 아니라. 왜냐면 나중에 가면 니네가 뭐가 있느냐. 자,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인데 요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고 아이씨. 관계사 오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니까 얘가 선행사겠지라고 관심을 이렇게 하다가 해석이 잘못되거나 문법 문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얘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분명히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라 그랬으니까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거 싫어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니네가 그냥 떠들고. 이걸 따져보라고, 이거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와 얘 중에 누가 이 관계사절 안에 와야 말을 완성시켜주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가 구입한 대상이 뭐겠냐고, 이 앞에서. 그럼 그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그가 구입했던 자동차, 그 자동차를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행사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사절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말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될 거냐? 여러분들 가끔 관계대명사 따질 때 뭐 주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걸 따지잖아? 이 주격이다, 목적격이다라는 건 뭘 갖고 따져? 요 선행사가 요 관계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니네 중에 어떤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냐면 아니 그 정도는 진짜 착각할 수 있어. 이거 목적격이래. 맞아. 목적어 자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걔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란 얘기야. 뭔 얘기냐? 여기에서 따져주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서의 얘의 역할을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여기 안 보이지 화면. 칠판 오지게 크네. 자, 이렇게 해볼까? 이 정도까지는 보이잖아. 이거 실제로 꽤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the car which he bought 하는데 해. 여기 뭐 이렇게 문장에 본 동사가 왔다고 치자고. 이렇게. 선생님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뭐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래. 왜? 얘가 주어여서. 문장에서 얘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격이다라 목적격이다라고 따지는 근거는 주절,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장에서 이 선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관계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갖고 격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에 관련된 걸 학습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종류별로 구분 당연히 하시는 거 좋아. 근데 이거부터 올바로 잡으셔야 돼. 선행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부터 명확하게 잡아 주셔야 된다.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 중학교 때 뭘 배워오냐면 자, 이런 말을 배워오십니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우선 외워와. 뭐 쪽지 시험을 보든 뭘 하든 뭐 중학교 학원들 이렇게 보면 그 뻘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네모칸 채우기. what은 네모를 포함한다 할 때 여기 네모에 뭐 들어가야 되냐? 막 선행사 그냥 써. 그냥 외우는 거야. 도현이 왜안 왔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what 자체를 anything that으로 우리가 나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있는 요 that이 관계사고요. 이 관계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anything 자체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배우신 분들이나 사실은 뭐다? 똑같은 말이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말이나 what을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나 사실상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what은 따로 특별하게 선행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찾을 때는 앞에서 명사가 있다라고 배우는데 what의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할 때 너네한테 동사나 전치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what 자체는 앞에 선행사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안에 이미 anything이라고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뭔 말씀인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what을 제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지셔야 될 거는 완전절이냐 불완전절이냐만 따져주시면 돼. 그럼 결론은 discover 자체도 타동사죠. 그 다음 know 자체도 타동사죠. 그럼 질문. 요 타동사만 있는 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뒤가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해? discover에 대한 공통된 목적어, know에 대한 공통된 목적어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가 없는 애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목적어가 요 대세에 있는 누구? anything that 여기서 요 anything이 지금 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얘기가 what 관계사절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문법을 내신 시험 볼 때 형태에 맞춰서 그냥 외워서 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씩 이런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준이가 뭔가 약간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깊이까지는 말고 수능 문법 문제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스들에 대한 정도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 도현이도 한번 다시 뭐 몰랐었으면 확인하시면 되고 알고 있었으면 그런 거구나라고 인지를 캐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잘 모른다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해. 근데 요걸 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도현이도 그렇고 서준이도 그렇고 내가 한 3-4번씩 예문으로 써줬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철자 하나 안 바꾼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나왔던 애야. 자, 여기에다가 밑줄 쳐주고 이거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던 문제야. 이 문제는 우리나라 수능 문제 어법에서 아주 한 획을 그었던 문제야. 왜냐면 얘를 기점으로 선행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단순히 외워온 것을 구분했던 애야. 자,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이 전까지는 야, 뒤에 봐봐. 위 뭐야? 주어요. 이트는 동사지. 네. 그럼 뒤에 어때? 목적어 없어요. 불완전하지. 네. 그럼 관계사 정답. 됐어? 이러고 넘어갔던 애거든.
이러면 망하는 거지. 왜? 아까 내가 얘기했다. 선행사라는 애에 이르려면 얘가 뭘 해야 된다고?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it 뒤 여기 자리에 얘가 있었을 거란 얘기라고. 됐어? 이해돼?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우리가 뭘 먹어? 우리는 매너를 먹는 거야. 매너를. 매너를 먹을 수 있어? 없다고. 그러면 애시당초 이 매너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어. 그 말은 뭘 의미해? 그냥 여기에 있는 we eat 자체가 완전절이었다라는 거야. 자동사로. 그리고 드디어 이 문제부터 우리나라 사교육, 즉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 문법에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야. 근데 사실은 난 얘보다 이 선행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 더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니네한테 몇 번씩 이야기를 했던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관계사 관련된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요번에는 4강 4번에 질문이 있대. 뭐 어떤 거요? 어딜까? 뭐가 궁금할까? 우리 아들이. 위에서 두 번째? 여섯?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아, 여긴갑다. 여기 remember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요? 익스텐드? 밑에서 세 번째. 내 거에서? 내 거, 요거, 그 앞에 For you? 그 라이프라인. 네. 그러니까 그게 익스텐드 목적어예요. 오케이. 아직. 봐봐. 자, 이제 여기를 볼게.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your anxiety. 자, 당신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라는 게 giving you, 당신에게 clue,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로 따지면 give가 사형식 동사여서 목적어를 두 개 달고 온다. 그래서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실마리를 줄 겁니다. 뭐에 대한 실마리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what이 나왔어. 그럼 이제 앞에 to 전치사 있는 건 확인했고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icebreakers and lifeline. 자, 이런 것들.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라고 지금 돼 있어. 이러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뭐가? 뭔가 이게 주어인데 그럼 얘는 뭐고 도대체 어떤 구조인 건가? 잘 봐. 얘가 뭘까요? Icebreakers and lifeline. 이게 뭐여야 될까? 요게. 자, icebreaker나 lifelines.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 그럼 이게 주어면 얜 주어가 아니야? 어떻게 될까 이게? 막 던져. 괜찮아. 쫄지 마.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 익스텐드가 목적어가 what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what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우선은
오늘 아주 왓을 조져봅시다. 그럼. 보세요. 왓은 분명히 의문사야, 의문사. 네, 의문사가 사실상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의문 형용사가 있어. 잘 들어. 이걸 니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얘는 what 관계사라고 배우고요. 얘는 어이없게도 그냥 의문사 what이라고 배워. 난 이것도 웃긴데. 근데 뭐 웃기다기보다 어쩔 수 없어. 그냥 1번 문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중학교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사 what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 지금 우리 학원에도 중등부 보면 중등부 선생님들이 가끔 와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구분시켜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뭔 얘기냐. 이름에 답이 있어. 의문 대명사라고. 의문 대명사. 얘는 의문 형용사. 이름에 이미 답이 있어. 그래서 얘는 항상 해석이 뭐가야? 겉이야, 겉. 얘는 무슨 또는 어떤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무슨 옷을 입었니? 너 어떤 남자를 좋아하니? 됐어요? 얘는 네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해석상 것이라고 해석되는 애들이 의문 대명사, 무슨이나 어떤으로 해석이 되는 게 의문 형용사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what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의문 형용사 what이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상 요 what부터 lifeline까지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냥. what time 할 때 what time 너 몇 시에 도착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때 what이 의문 형용사 what이야. 의문 형용사.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might be grateful 너에 감사할 거야. 됐어요? 왜 감사해? for you 네가 extend what icebreaker and lifeline이라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자, 당신이 어떤 아이스브레이커와 어떤 라이프라인을 extend 해야 other people might be great for you.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감사할 거냐고. 다시. 당신이 어떤 아이스브레이커즈와 어떤 라이프라인을 extend 해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감사할 건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주게 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요때 사용이 된 요 what은 의문 형용사 덩어리야, 덩어리. 그러면 약간의 소스를 한번 드려보자면 우선 이거는 써보세요. 요거 한번 써보시고. 참고로 여기서 내용상 여기서 extend는 건네다죠. 건네다. 그죠? 확장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건네다.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가 원래 이 what이라는 게 우리가 좀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게 뭔가 너무 중학교 내신이 이게 좀 오리지널로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이 돼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당장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니네를 반강제로 외우게끔 만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곤 있는데 괜찮아. 뭐 모를 때 있으면 이제 하나씩 뭐 배워오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what이라는 거를 뭐 이런 거 관계대명사 what
뭐 의문사 what이라고 하지는 말고 정확하게는 그냥 이 두 개예요.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 그래서 이름에 답이 있다. 얘는 대명사니까 것, 얘는 의문 형용사니까 무슨 어떤 해서 명사를 꾸며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걸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라 이럴 수 있다. 오씨, 뭔가 글씨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느낌 아니니? 자, 이런 경우라고 해볼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를 꾸미고 있죠. 복문 구조로. 얘가 이러이러한 명사가, 그럼 이때는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거라고. 대안노? 근데 지금 우리 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 그러면 요때 이 명사가 누구에 의해서? what에 의해서 꾸밈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셔야 되고, 이때는 요 what이 어떻게 된다고? 무슨 명사 또는 어떤 명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요때 나오는 what은 그냥 것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해됐냐? 그래서 what 관련된 거 변칙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You got it? 됐어요? 오케이? 또 필요한 거 한번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서준이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거 간접 의문문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what절이 그냥 간접 의문문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의문문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직접 의문문이 있고요. 아직 쓰지 마, 이거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그래도 뭐 들어본 것 같아. 여러분들 맨날 뭐 이렇게 왜 또 중학교 때 거 외워오는 의주동. 그래서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쓴다. 의주동. 이제 이게 뭐 간접 의문문 이건 알겠는데 직접 의문문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뭘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쓰는 웬만한 의문문이 다 직접 의문문이야. 돌려 말하면 어순이 바뀌어 있고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직접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긴 게 사실은 직접 의문문이야. 근데 그냥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할 뿐이고 이건 이제 간접 의문문인 거고. 됐어? 그럼 왜 간접 의문문이냐? 너 몇 살이냐고. 몇 살이냐고 하잖아. 됐죠? 이렇게 나 네가 몇 살인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여기다 대고 그렇구나 이래? 물론 야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또라이들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자고. 정상적으로. 여기서 정상적으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네가 몇 살인지 나 너무 궁금해라고 했을 때 나는 너 그렇구나라고 할 거. 그거 사이코야. 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뭘 알고 싶어? 그지? 그래도 우리 뭐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 별게 아니라 얘들아,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야? 정말 간접적으로 물어봐서 정말 간접 의문문이야.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이 자체로 완전 절이야. 그냥 의문문은 그 하나로 그냥 문장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인 건데, 간접 의문문은 얘 자체가 문장 성분이야. 그 중에서도 누구?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보어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간접 의문문 배워 오실 때 어떻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명사절이라고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배운 거예요. 그냥 이것만 외웠다?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 학원에서 달달달 외운 건데,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진짜로 신경 쓰신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럼 직접 의문문으로 그냥 쓰든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 되지, 왓절 자체를 왜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용도 자체가 다른 거야.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니? I want to know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인지 너무 궁금하다. 용도 자체가 다르다고. 요거 이해되셨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냐? 자, 두 번째. 직접 의문문은 종류가 또 나눠져. 어떻게 나눠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접 의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배고프니? 의문문이죠. 여기에 의문사가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지금 뭐 먹고 싶니? 의문문이지. 여기에 뭐가 있어? 뭐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지.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간접 의문문도 받아와. 내가 궁금한 대상이 픽스가 돼 있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기 좀 뗐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쓸게요. 내가 궁금한 대상이 픽스가 돼 있으면 몇 시에 올 거야? 뭐 먹을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는 의문사를 써야 돼. 됐어? 얘는 그가 과연 올까? 이건 뭐야? 언제 올 거냐, 어디로 올 거냐가 아니라 올 거냐, 말 거냐잖아, 그냥. 다시. 너 무슨 색 좋아해? 이거는 궁금한 게 정해져 있다로. What color do you like? 그죠? 그가 이 색을 좋아할까? 이거는 좋아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지,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뭔 말씀인지 이해하셨어? 이러면 의문사를 안 쓰고 이러면 의문사를 써줘야 된다고. 됐어? 너 시속 몇 킬로로 달렸어? 이거는 내가 궁금한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 몇 킬로라고. 그죠? 이해되냐? 너 시속 50킬로 이상으로 달렸어, 안 달렸어? 이거는 그냥 네가 달렸냐, 안 달렸냐라는 거니까. 요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의문사가 있는 애면 그냥 뭐 하면 돼? 의문사 그대로 끄집어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의주동이라고. 내가 제일 극혐하는 말. 아니야. 간접 의문문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간접 의문문으로 못 만들까? No!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든 게 니네가 이렇게 외워오는 거야. if절, whether절. 심지어 단어도 외워.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라 그래? 주어가 이랬는지 아니랬는지라고 니네 하잖아. 그게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사실상.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도 그 의문사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배울 때 의주동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근데 그럼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못 만들어? 아니, 그걸 간접 의문문으로 만든 게 이거라고. 니네가 말하는 if절, whether절. 됐어? 그래서 의문문은 두 개가 있다고.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똑같아. 원하는 건 똑같아. 몇 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근데 용도가 다르다고. 이건 대놓고 물어보는 거.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얘는 어순 자체를 도치시켜서 퀘스천 마크를 찍어. 얘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가는 거라고. 왜? 문장 성분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뭔 말씀인지 이해하셨어? 두 번째, 얘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놓는 게 니네가 배워온 의주동. 됐어?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놓은 게 뭐라는 거야? 그게 니네가 말하는 if, whether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됐어요? 이해됐어?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질문 있는 게 5강 4번이래. 5강 4번. 5강 4번에서 그 however 나오는 however가 나와 있는 문장이라 however 여기 아닌갑다. 위에서 세 번째 줄. however 있네. 연결사 however. 요 문장. 여기에서. 그 to learn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 focus랑 병렬인 거예요. 얘랑 병렬인 것이냐? 여기에 있는 요 to learn에 있는 요 learn과 요 to learn과 focus 어디 있을까요? 어딨노? 밑에서 두 번째. 자, 여기. 얘랑 병렬인 것이냐?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자, it is equally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고요. fall on isolate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learn 학습하는 거. How to mentally and physically downshift from the acute sympathetic activity experienced in sport. 그래서 in sport. 이 스포츠 안에서 experienced, 그죠? 경험했던 그런 아주 어떤 날카로운 공감 활동, 여기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운시프트 하는 그 방법을 운동선수들이 배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우선 돼 있는 상태에서 and outside of perform focus their attention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자요. 우선은 이거를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26년 거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문장 구성 볼 때 문장 구성 파악할 때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얼마나 조금 잘 처리할 수 있는 애가 가장 핵심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우선은
이게 병렬이라는 거를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 and가 병렬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건 쉽잖아.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out of performance 얘도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out of 자체도 전치사거든. 뭐뭐로부터 벗어난이라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동사 원형만 있는 형태야. 그럼 동사 원형과 누가 병렬일 거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결론상 따지면 요게 1, 요게 2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런과 포커스가 병렬에 있는 것이 맞다.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뭐가? 운동선수가 스포츠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예리한 공감 활동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조금은 다운시프트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그리고 out of performance 어떤 성과, 목표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focus their attention on 그들의 관심을 slow breathing 천천히 숨을 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두는 걸 배우는 방법 이렇게 갈 거니까 뭐 하려고? Reduce the sympathetic activity. 그죠? 이런 뭔가 sympathetic activity를 좀 줄이고 reserve the fight or fight state. fight or fight state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여쉬도록 자기의 정신 집중을 하는 걸 배우는 방법 이렇게 갈 거니까. 요건 되시겠어? 그러면 또 질문하시고. 육강 2번 6강 2번이요? 6강의 2번에서 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slow away가 잠시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slow away라 어디 있을까요? 내 거는 이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throw away 이거 여기요? 네네네 네. 이게 여기 보니까 낭비적인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런 뜻도 있는 결과적으로 throw away의 원래 뜻이 뭐겠어요? 내던져 버리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갖다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맥락상 그럴 수는 있겠지.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들이 약간은 실질적으로 대화를 쓸 때 의역을 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 원래 스스로 쓰이는 거 말고서 우리가 조금 사용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는 그렇게는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있으면 다 갖다 버린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참고로 요거였어요. 요 제일 몇이야? 6강 2번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요 throw away가 낭비적인이라고 해석이 돼 있대.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런 뜻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냥 설명한 거고요. 또 질문해 보시고. 일단은 자, 특별히 뭐 추가 질문은 더 없다고 해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3강을 일반적으로 내신 보듯이 한번 훑어봐서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 4강도 앞에서부터 조금 뭐 훑어보는 건 좀 훑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가보자. 자, there is a saying.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You cannot eat information. 정보라는 거를 먹을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대. That may be so. 이거는 보통 but까지 그냥 와야 돼요. 와셔서. 자, 그럴지도 모르지만 The food we eat today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요. is the fruit of thousands of years of increasingly high quality information.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성장한 고품질의 정보의, 여기서 fruit는 과실인데요. 그냥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요번 26년에서 아주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뭐였다? 축적에 관련된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소스라 그랬으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축적의 결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knowledge of how to farm,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에 대한 그 지식.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인포메이션은 농사 관련된 정보가 되겠죠. 농사 관련된 지식. What seeds, what tools, and how to use them, what times of years, what irrigation, what sequence of one crop after another on the same land. 자, 똑같은 농경지에서 하나의 작물을 다 기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작물이 길러지고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순서. What irrigation, 어떠한 관계, 논밭에다가 이제 물 대는 거니까 얼마 동안의 시간,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어떻게 쓸 건가, 그 장비는 무엇인가, 어떤 씨앗을 써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농사에 관련된 지식, 그 지식이 축적된 것이 바로 음식이더라.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축적된 농업 지식. 중간중간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축적 관련된 게 너무나 좀 중요해서 틈 날 때마다 이 축적하다 관련된 단어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니네가 근데 웬만한 거는 다 했었던 거더라. 뭐 스토어도 알 거고, 파일, 스탑 다 알죠? 파일, P-I-L-E. 요거. 그다음에 얘도 사실은 뭐 축적이죠. 스톡. 얘도 축적이고요. 네. 그래서 저런 느낌 단어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스토어 이런 건 너무 쉬워서 따로 더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t we eat is solar energy. 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요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죠. 요게 간접 의문문. 그래서 요 자체가 주어 역할이니까 이제 여기 동사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태양의 에너지요. filtered, concentrated, and distilled through the lens of human knowledge. 인간 지식의 렌즈라는 것을 통하여 filtered, 여과된 것이며 concentrated, 그렇죠. 얘도 의미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oncentrated는 이제 축적, 집약된 것이고, 원래 distilled는 증류되는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다 뭐라는 거야? 뭔가 여과되고 쌓이고 증류되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뭐야?
으이씨, 어쨌든 이거 뭐 했으니까 지워보면. 그래서 똑같이 지식 축적의 결과다. 그럼 붙여읽기 해보면 뭐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겠고. The energy the earth receives from the sun each year. 그래서 매년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받아들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는요, has remained more or less constant through all of human civilization. 인간의 모든 문명을 통하여 볼 때 지겹지요? 없다고 하셔도 돼, 이 정도면. constant. 꼭 지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죠? 어차피 이거는 시점부사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꾸민다라고 칠 거니까. 자, what is allowed to us to flourish is our increas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of how to capture an ever-growing but still tiny fraction of that energy in a form that can fuel our body. 여기서 fuel은 품사는 자리가 정하는 거니까 명사로서 연료가 아니라 즉 우리 신체에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뭐다? 태양 에너지. 타이니는 아주 작은, fraction 하면은 부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고, 이런 거. 어차피 관사잖아요, 관사. 그럼 ever growing but still tiny 전체가 이걸 꾸며주는 거라고. 계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는 작은 그 부분, 태양 에너지에, 즉 우리의 신체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서 태양 에너지에 계속해서 증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작은 그 부분, 그 부분을 how to capture, 어떻게 포획해 둘 건가에 대한 그 지식.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our 소유격이니까 increasingly sophisticated가 다 뭐 할 거야? 뒤에 있는 knowledge를 꾸며줘야 된다고. 즉 점진적으로 정교해지고 있는 지식. 됐어? 그리고 똑같이 여기 있는 what is allowed to us to flourish도 간접 의문. 그래서 주어 역할. 이게 동사죠. flourish는 뭐죠? 뭐 번영, 번성, 번창. 그래서 뭐 thrive도 있고. 여기 있는 flourish도 있고. 그 다음에 prosper, 그죠? prosper. 즉 우리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점진적으로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 뭐에 관한 지식? 어떻게 우리가 태양 에너지의 그 작은 부분을 담아둘 건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라는 건 우리의 신체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 농업 지식은 구체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요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캡처해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겠죠. 자, every step in the advancement of our knowledge. 우리의 그 지식에서의 발전 과정, 이 발전 과정의 모든 한 과정은 has brought with it an increase야. 원래는 이것도 이제 지겹죠. 올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야. bring A to B. with 써도 되고. 이게 원래는 뭐라고? A를 B로 가져가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birth가 있었다면 A를 탄생으로 가져가다, 그 말 만들면 된다니까? A를 탄생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자, 원래는 지금 with it이어서 요 it이 B란 말이야, B.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on increase가 뭐야? 원래는 여기까지지 사실은. 요렇게 이제 될 건데. 요렇게가 될 건데. 원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근데 A가 어때? 요 A에 해당하는 애가 너무 기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뒤로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on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느낌 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tap into가 캡처라는 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즉 우리가 붙잡아들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양에서의 증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은 뭐겠어? 계속해서 이 태양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축적 지식.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죠. 태양 에너지에 대한 축적 지식의 산물이다. 그래서 뭐 느낌 벌써 오시겠지만 캡처 관련된 거를 탭인투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글대로 가면은 여기서 붙잡아 둔다라는 게 얼마나 그거를 축적하나라는 느낌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accumulate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학습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문이다. 뭐 지문 자체는 붙여읽기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냥 쏘쏘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강 2번을 또 한번 봐볼게요. Increased community engagement by professional journalists on their own.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동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마만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마만치가 주어란 얘기거든. 어차피 이거는 뭐 by 명사 떼낸다고 치고요. 조심하실 게 뭐냐, 여기에 있는 increased가 과거 분사로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를 꾸며준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언뜻 잘못 보실 때 여기에다가 increasing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심결에. 동명사 주어로서.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서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전문 언론인들에 의한 증가된 공동체 사회 참여가 will not solve the problem. 문제 해결을 해주진 않습니다. Making the news more relevant to everyone. Because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s already have abandoned many communities. Leaving behind news dese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make는 사역동사죠. 그리고 news가 목적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거겠지. more relevant. 이게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냐? making the news. 뉴스들을 more relevant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더 관련 있게끔 만드는. 다시 전문 언론인들이 요 지역 공동체 문제에 막 관여를 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 해결은 해줄 수가 없다고. 자, 참고로 이때 사용되는 이런 오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동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동격의 오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거야? 이게 곧 문제라는 거야. 이게 곧 문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뉴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관련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곧 문제라고. 문제. 이해됐어? Because 왜냐면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 일반적인 전통적인 뉴스 매체들은요 have abandoned many communities. 뭐라고요? 많은 지역사회를 abandon, 버려버렸다는 얘기니까. Leaving behind news desert. 여기서 news desert는 뭐라고 보셔야 될 거야? 뭐 뉴스의 늪? 뭐라고 되니? 뉴스 사막이라고 돼 있네요. 뉴스 사막 이면에다가 남겨뒀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뭐 living이 분사 구문이다. 자, in those place. 그러한 곳에서 citizen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이거는 그냥 수거 표현이죠. 이 자체가. 책임을 떠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기관들마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뭐를? Discovering information, 정보를 확인하고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and telling the news for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hood. 즉,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이웃을 위해 telling the news, 소식을 전하는 것,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그리고 discovering information. 그래서 보시면 요게 1, 요게 2, and 기점으로 요게 3.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관사의 역할은 뭐였다? 관사 뒤에 나오는 건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라? 명사 취급을 해라. 선생님, powerful 형용사잖아요. 그렇지. accountable 형용사잖아요. 그렇지. 그럼 명사가 없는데요? 하는 순간 니네는 깨우쳐야 돼. 그냥 powerful accountable을 무슨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야. 저 덩어리를 다 명사 책임을, 명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accountable이 뭐예요? 그럼 accountable. 저게 책임이 있는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강력한 책임.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ccountable 자체가 명사로서 책임으로 쓰였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 기관들마저 다 떠나버린 이런 지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내야 되고, 그죠? holding the powerful account. 어떤 강력한 책임이라는 걸 지녀야 되며, 그 다음에 그들 자신 또는 이웃들을 위하여 어떤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맞아요? 됐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것까지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구간을 조금 이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웬만하면 형광펜이나 뭐 있으면 따로 좀 빼놓으실 필요가 난 있다고 보는데, 요렇게. 자, 결론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해놔. 지우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놓고 이게 아니라는 걸 써놓으란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뭘 아셔야 되느냐? 요렇게 가셔야 돼요, 요렇게. 바로 아주 특이하게 홀드 O형식이야.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원래는 뭐야? 우리한테 지금껏 익숙했던 게 얘였어요. keep. 이러면 되게 쉬워서 날 봐.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면 어떻게 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얘도 되게 특이하다고. 이것도. 그래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나 hold 목적어 목적격 보호나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더 powerful만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권력자 이렇게 되는 권력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나와 있는 accountable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형용사로서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권력자들이 책임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눈치 보게끔 만들어서 함부로 뭐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 그리고 accountable의 동료로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responsible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 더 하시면 누구까지 나와야 돼?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되죠. liable. 체크하시고.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뭐 정보의 민주화죠. 정보의 민주화. 자, 정보의 민주화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동격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요렇게가. 그래서 보실 때 여기에는 democratization이 주어고 요게 동사라는 거는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언로 목적어 투부정사는 뭐 너무 유명해서 아마 저기 to retake 요거 여기 to retake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문법적으로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쨌든 자, 정보의 민주화. 그럼 정보의 민주화가 뭐냐? by computer and internet.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방해 간섭? 근데 좀 웃긴데. 근데 왜 간섭이라고 돼 있어? 이거 따로 밑에 있니? 주어진 단어 disruption? 뭐라고 돼 있어? 아, 격변. 격변이래. 그냥 이건 방해, 파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잖아. 민주화인데. 격변이래, 격변. 근데 이거는 뭐 영영풀이 느낌으로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아니다.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어야 돼? 큰 변화 정도? 그죠? 큰 변화?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닐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그 격변, 이 격변의 세대를 통하여 정보의 민주화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retake control, 통제권이라는 것을 다시 뭐 하는 거야? 되찾아오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local news, 지역 뉴스들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etake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돼? 저기 있는 retake를 뭐 영영풀이가 됐든 아니면 뭐 하여튼 간에 이게 뭐야? 그냥 이거 하시면 되지. retrieve, 그죠? 되찾아오다, 그죠? 되찾아오다, 뭐 회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면 올해 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이거죠. resilient. 이게 회복.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걸로 이거. rehabilitate. 옛날 것들. 요게 한참 이슈. 올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resilient.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소식들을 이제는 신문사들이 다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SNS, 소셜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이 다 관리하고 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In way that,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Never have existed before.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 그리고 it calls them to take greater care in gathering and dissemination of what they did. 이거 아까 물어본 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문법 설명할 때 했지만 뭐 여기 와도는 거 정도 확인 잘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it calls them to take great care. 그 자체가 them, 시민들로 하여금 take great care, 엄청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야. 뭐에 대한 관심? gathering, 모으고, dissemination 하면은 전파죠? 뭐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새로 발견했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주변에 뿌리는 것, 이것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저널리즘이래요, 저널리즘. 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like never before, belongs to the people rather than to professional journalists, wealthy publisher, or even corporate shareholder. rather than이면 뭐뭐라기보다는이니까. 그래서 뭐 전문적인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정말 많은 어떤 출간사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말하는 조중동,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애들 또는 corporate shareholder. 근데 이건 뭐야? 그냥 주주? 오케이. 그냥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주주들이라기보다는 the people. 여기서 people은 뭐야 돼? 맥락적으로 따지면 citizen, 그죠? 시민.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 belong to, 속해 있다. The same technology that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ward the people gives them the tool to act as a broadcaster and publisher of information essential to their immediate community. 여기서 immediate는 즉각적인이 아니라 현재의죠. 지금의, 현재의.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이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essential,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만큼이 지금 어디까지일까? critical. 우선 이 뒤에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퍼블리셔이자 브로드캐스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될 거고 꾸며주는. 그리고 관계사.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일 거 아니야. 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거 기입수 조심하셔야겠네. 그죠? 야, 이거는 뭐 문법 괜찮네요. 문법 나올 만한 것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관계사절이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has, shift, balance 해서 여기까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 같은 일반 시민에게로 shift, 이동시켜주고 있는 그와 똑같은 그러한 기술, 뭐 SNS가 됐든 소셜미디어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준 이런 기술이 give them, 우리 시민들에게 tool, 도구를 제시해 준다고, 도구. 여기 있는 them도 시민이죠. 그러면 얘도 시민이고 얘도 시민이고 어떤 도구? 브로드캐스터이자 정보를 퍼블리셔라는 사람. 어떤 정보냐?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정보. 더불어 more critically, 더 중요하게는 그럼 지금 to 부정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렬이겠네. and를 중심으로 요 to act와 to serve가 병렬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 serve as 하면 역할이죠. gatekeepers로서의 역할. 뭐에 대한 gatekeeper? 정보에 대한. for other people around them.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 그 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까지도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요. 뭐 그냥 뻔하죠. 글은 뭐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하게 중요한 소스도 없는 것도 같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민주화를 통해 뭐 하게 됐다는 거야?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 기본 문제로는 괜찮은 문제 같아요. 기본 문제로서 어떤 유형에 대해 지금 이게 몇 강이에요? 4강이면 뭐냐? 파트가 요지? 아, 이미 주제야? 내신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신으로는 괜찮고 이거는 별표 좀 쳐보자. 시험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내신 때문으로 따지면은 빈칸 괜찮고요. 낱말 괜찮고 문법 괜찮습니다. 요 세 개. 빈칸은 뻔하겠죠. 빈칸은 뻔한데 어디 내용이냐면 아까 그거 회복했다 나오는 부분 어디 있니? 여기. 그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 통제력을 뭐 했다, 회복했다,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retake 대신에 아까 말한 거 세 개, 뭐 resilient라든가 rehabilitate라든가 retrieve 이제 요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 해서 뭐 빈칸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낱말 쓰임인데 뭐 낱말 쓰임을 보면 네. 의외로 이렇게 세 개가 좀 묶여야 되거든. 이건 알 거 아마. 이렇게 세 개가 왜 묶여야 되는지는 알 건데. 그래서 전문 언론인들이 이 지역3의 참여에 점점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어떤 뉴스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돼 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왜 그러냐? 이 뉴스 기관들 자체가 이 지역을 이미 버렸다고. 그래서 저 세 개는 한 묶음으로 가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도 괜찮죠. take up, 떠안다, 뭐 차지하다. 반대 개념으로는 회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그리고 뭐 내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accountable. 내신이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disruption, 격변. 네,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 그리고 이건 뭐 무조건일 거고 retake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분산하는 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관심이 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는 이런 단어들 체크 잘 해두시고 뒷 페이지에서는 얘네라기보다는 뭐 이게 시민들한테 왔다 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이것이 여기에서 일로의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여기는 뭐 어쨌든 네, 뭐 그런 느낌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법적인 거는 뭐 얘기했다시피 요거 increasing 안 쓰게 조심하시고 뭐 이거 이런 거 사역동사 오형식 구조 생각보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left behind가 아니라 leaving 아예 써놔 저기 left 안 된다고. 그리고 뭐 병렬은 쉽죠. discovering, holding, telling 병렬은 쉬울 것 같고 어차피 끝났고 주어 동사 수일치 할 때 수일치 조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당연히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 and이시면 그죠?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고 뭐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what 쓰는 거 문법은 얘네 이렇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rather than 이거 뭐 별거 없고 관계사 필요 없고 샥샥샥샥 give them tool act as 이것도 뭐 별것도 없을 것 같고 네, 얘는 뭐 이거밖에 없겠죠? 여기 to serve 써줘야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나오면 꽤 어려울 거야. 여기 to 부정사 써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병렬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요 정도 주의해 주시면 4강 2번은 어느 정도는 조금 마무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4강에서는 몇 번이 내가 중요하다 그랬던 거냐? 쓸 거예요. 4강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면 다 그냥 그런 비슷한 느낌인 같다. 어쨌든 그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것들 문제 풀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 남으면 오늘 한 것처럼 요 4강 3번 정도부터 또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느낌으로 갈 건데 내가 볼 때 4강 2번은 정말 괜찮아. 내신용으로는 꽤 쏠쏠한 지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